11번 보기에 주어진 자료를 바탕으로 매출 총액을 구하시오. 자, 우리 매출 총액 구하는 공식은 순 매출액에서 매출 원가를 빼면 매출 총 이익이죠. 그래서 순매출액을 구할 건데 순매출액은 총 매출액에서 매출 환입, 매출 애누리를 빼줄 겁니다. 그래서 70만원에서 그래서 매출 환입 애누리를 더하면 4만원이죠. 4만원을 빼시게 되면 순매출액이고요. 그 다음에 매출원가를 구할 겁니다. 매출원가는 기초 플러스 순 매입 마이너스 기말은 매출 원가죠. 그래서 기초가 2만원, 그 다음에 순매입액은 단기 총 매입액에서 매입 애누리, 매입 환출을 빼줄 겁니다. 그래서 40만원에서 애누리 환출을 더하니까 7만원 되겠네요. 7만원 빼주시면 순매입액이죠. 그 다음에 이제 기말 이제 10만원. 그러면 매출 원가가 나오겠습니다. 그래서 기초 2만원, 그 다음에 순매입액은 33만원이죠. 계산하면 40만원에서 7만원 빼니까. 그 다음에 여기에서 기말 10만원을 빼시게 되면은 25만원 나오겠습니다. 그래서 25만원. 그래서 매출 원가가 25만원이고요. 그럼 요거 계산하면 되겠네요. 그래서 70만원에서 4만원 빼면 순매출액. 여기에서 매출 원가를 빼면은 41만원.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12번 일반 기업 회계 기준에 따라 보기에 유가증권 취득 원가를 구하시오. 자, 매도 가능 증권으로 분류되는 주식 200주를 주당 5,000원에 취득하면서 매입 수수료 20만원을 지급하였다. 자, 우리 매도 가능 증권을 구입을 했대요. 자, 매도 가능 증권 구입했는데 우리가 주식 수가 200주에 5,000원 취득했죠? 그러면 200주 곱하기 5,000원입니다. 근데 여기에 이제 수수료까지 다 더해줘야겠죠. 단기 매매 증권은 수수료 비용을 따로 쓰는데 그 이외에는 다 원가 포함입니다. 자, 그래서 200주 곱하기 5,000원에 20만원을 더하니 120만원 되겠네요. 대변에는 현금. 자, 이렇게 하니까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13번 보기는 주 생산 ENC의 기계장치 처분 회계 처리를 검토한 내용이다. 기계장치의 감가상각 누계액을 구하시오. 자, 우리 기계장치를 처분을 했습니다. 그래 대변에 기계장치. 자, 100만원 취득원가가 나가죠. 자, 나가면서 우리가 감가상각 누계액을 없애야 되는데 우리가 이걸 구하는 내용이죠. 그 다음에 처분가액 95만원. 자, 돈이 이제 95만원이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처분이익이, 자, 대변이 처분이익이죠. 그래서 유형 자산 처분 이익이 65만원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대변이 165만원이죠. 자, 165만원에 여기서 현금 95만원을 빼게 되면은 감가상각 누계액이 70만원 나오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네요. 14번 유동부채 항목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는 것은 1번 1년 이내에 상환해야 하는 채무를 말한다. 맞고요. 2번 당좌 차오른 당좌 예금의 일시적인 예금 잔액을 초과 금액을 말하며 재무상태표에는 당좌 차올 항목으로 보고된다 라고 했는데 여기서 재무상태표에는 당좌 차올이 아니라 단기 차입금으로 표시가 됩니다.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네요.
3번 외산매입금과 지급어음, 금전 채무 일반적으로 기한 1년 이내인 당기차입금, 미지급금, 미지급 비용, 선수금, 예수금 등이 속한다. 맞고요. 4번 지급기한이 짧기 때문에 기업의 지급 능력을 보유하기 위해서는 유동부채보다 더 많은 유동자산을 보유하고 있어야만 한다. 맞습니다. 15번 보기는 주 생산 ENC의 기말손익계산서 작성을 위한 퇴직급여 충당부채 관련 정보를 점검하는 내용이다. 자, 보기를 참고하여 단기 손익계산서에 기록되어야 할 퇴직급여 비용을 구하시오. 자, 기초 퇴직급여 충당부채가 950만 원이고요. 단기 중에 지급된 퇴직급여가 450만 원이래요. 그러면 지금 남아있는 퇴직급여 충당부채는 얼마일까요? 500만 원이 지금 남아있는 상태죠. 근데 우리가 단기 말에 회사 모든 임직원이 일시에 퇴직할 경우에 지급해야 되는 퇴직금의 추계액은 1,500만 원이래요. 그럼 1,500만 원을 모아야 되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1,000만 원을 더 설정을 해야겠죠.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16번 보기 자료에서 결산일 현재 재무상태표에 나타난 자본 총액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자, 우리 자본 살짝 볼게요. 자본은 크게 5가지가 있죠. 자본금, 자본 잉여금, 자본 조정, 기타, 포괄, 손익, 누계, 그 다음에 이익, 잉여금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본 잉여금을 보자면은 주식, 발행, 초과금, 그 다음에 감자, 차익, 자기 주식, 처분, 이익. 그 다음에 자본 조정에는 차감하는 항목이 있고 가산하는 항목이 있죠. 차감하는 항목은 자본 잉여금의 반대예요. 그래서 주식, 할인 발행, 차금, 감자, 차, 손. 그 다음에 자기 주식, 처분, 손실. 그 다음에 자기 주식. 그 다음에 이제 가산하는 항목에는 미교부, 주식, 배당금이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볼게요. 보통주 자본금, 자본금에 해당이 되죠. 이제 더해주고요. 우선주 자본금 더해주고요. 그 다음에 주식 발행 초과금, 자본 잉여금이니까 더해주고요. 그 다음에 자기 주식은 자본 조정에 차감하는 항목이에요. 얘는 빼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주식 할인 발행 차금도 자본 조정에 차감하는 항목이기 때문에 얘를 빼주셔야 돼요. 그래서 계산을 한번 해볼게요. 자, 70만 원 더해주시고 40만 원 더하고 주식 발행 초과금 9만 원 더하고 자기 주식 빼고요. 주식 할인 발행 차금 빼줍니다. 그러면 딱 100만 원의 자본이 나오네요.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17번 보기의 자료를 근거로 회계 처리할 경우 감자 차익은 얼마인가? 자, 우리 감자를 했네요. 자본금을 줄인다는 얘기죠. 자본금을 줄이기 때문에 차변에 자본금, 자 액면금액이죠. 자본금은 그래서 100주 감자할 주식 100주 곱하기 액면금액 6,000원을 하게 되면 우리 자본은 60만 원을 줄이게 되겠네요. 자본금은. 그 다음에 이제 얘를 줄이면서 우리가 주식을 구입하면서 현금으로 지급한 금액 있죠. 그래서 보니까 50만 원이 있습니다. 자, 60만 원 줄일 거 50만 원에 줄였으니까 이득이죠. 그래서 우리가 감자하면서 이득 받기 때문에 감자 차익이 되겠네요. 그래서 10만 원.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18번 자본 항목 중 성격이 다른 하나를 고르시오. 자,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우리 자본은 크게 5가지로 구성되어 있죠. 그래서 자본금, 자본 잉여금, 자본 조정, 그 다음에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 그 다음에 이익, 잉여금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뭐 자본금, 자본잉여금, 자본 조정을 했기 때문에 여기 기타 포괄 손익 누계에만 추가를 한번 볼게요. 자,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은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손익, 그 다음에 해외 사업 환산 손익, 그 다음에 재평가 잉여금이 있습니다. 그러면 1번의 재평가 잉여금, 2번의 해외사업 환산손익, 3번의 매도 가능 평가손익이 있죠. 그래서 얘네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타 포괄손익 누계액입니다. 그럼 미교부 주식 배당금은 자본 조정에 가산하는 항목이에요. 그래서 얘는 자본 조정. 네,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19번. 제조기업 주 생산의 손익계산서에서 영업 외 비용으로 분류되는 계산 과목은 무엇인가? 자, 우리 영업외 비용은 조금 외우셔야 되죠. 기부금, 이자 비용, 무슨 손실, 그 다음에 기타의 감가상각비, 요거까지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1번의 보험료, 자, 판매비와 관리비, 도서인쇄비도 판관비, 그 다음에 기타의 대손상각비 아까 했었죠? 영업의 비용입니다. 3번이고요. 매입 시 발생한 부대비용, 얘는 이제 재고자산에 포함을 시키죠. 그래서 19번의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20번. 보기의 자료에서 결산 시 인식하여야 하는 외화 환산 이익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자, 우리가 9월 10날 외화 예금을 가입을 했대요. 그래서 외화 예금, 자, 2만 달러 곱하기 이때 환율이 1,300원이래요. 그래서 2만 달러 곱하기 1,300원 하게 되면 나오겠죠. 그래서 2만 달러 곱하기 1,300. 그러면 2,600만 원 나오네요. 그래서 2,600만 원. 그 다음에 12월 31일 되니까 환율이 올랐어요. 그러면 그만큼 외화 예금이 늘어나겠죠. 외화 예금이 얼만큼 늘어나냐면 2만 달러에서 2만 달러 곱하기, 자, 얼만큼 늘어났죠? 100원만큼 늘어났죠. 그래서 100원. 자, 그러면은 200만 원 되겠네요. 200만 원만큼 늘어나고 이때 외화 환산 이익이 되겠죠. 자산이 그만큼 늘어났기 때문에. 자, 그렇기 때문에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